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초보시죠? 부동산 고수는 고사하고 일단 부동산 중수라도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 초보가 중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동산 초보에서 중수 만들기입니다. 자, 5가지 방법 정도로 알려드릴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연하겠죠? 네, 당연합니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뭔가 이렇게 실력을 넓혀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혀 지금 생 기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부동산 책을 많이 읽는 거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저랑 상담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소장님처럼 그 부동산에 관해서 많이 알 수 있나요? 하는데 시작은 똑같죠. 당연히 부동산 책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책을 읽는데 일단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정독을 하기보다는 다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을 사서 그거를 2번, 3번 읽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전혀 몰랐을 때는 처음 보는 거에서 이해도와 2번째 봤을 때 이해하는 게 더 많아지게 되고 3번째 봤을 때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은 여러 권의 책을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또 저 책도 읽어보고 부동산 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분야는 사실은 다른 어떤 그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경영학이라든가 다른 분야보다 그 학문의 깊이가 아주 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내지는 여러 권을 다양하게 읽는 것도 많은 방법이다. 그래서 최대한의 어떤 지식을 흡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독을 한다라는 말씀드렸고, 나만의 노트를 만들면 훌륭한 교재가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노트를 만들 시간에 난 책 한 권 더 읽겠다, 그것도 괜찮고, 나는 노트를 만들면서 해야지만 이해가 좀 편하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는 방식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책을 읽는데요. 최근에는 SNS 이런 어떤 미디어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부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괜찮아요. 좋은데 저는 우선적으로는 책을 먼저 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블로그라든가 카페나 유튜브 같은 것에서는 좋은 내용도 물론 많이 있지만 잘못된 내용이라든가 틀린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어떤 교정을 하게 되면서 틀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없애주고, 팩트 위주,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정제된 표현과 언어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활자로 된 책을 먼저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그때 이제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면서 이건 잘못됐네, 잘 됐네, 이거 약간 틀린 말이네, 이런 거를 좀 약간은 걸러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보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은 책을 먼저 보고 기초 지식을 쌓아라, 이게 먼저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 수준의 지식. 자, 첫 번째 조성전 책을 많이 읽어서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다면 이것들은 나에게 좋은 매물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중개사를 만나서 이제 그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좀 똑똑한 중개사를 찾으셔야 되고요. 굉장히 정직한 중개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죠.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 좋은 중개사, 똑똑한 중개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발품을 많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니셔서 누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개사인지를 찾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첫 번째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실력이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많이 알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분이 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과장되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지만 좋은 중개사를 선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먼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중개사를 찾게 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매물을 선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중개사라는 것은 정직한 중개사, 그 다음에 똑똑한 중개사입니다. 일단 정직해야지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매물을 선정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똑똑한 중개사여야지만 여러분한테 돈이 될 수 있는 매물을 좀 소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부동산에 갔는데 얘기를 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부동산 중개사를 어떤 사람한테 컨택을 하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 중개사분들도 여러분을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이 고객이 과연 살 사람인가, 그냥 대충 알아만 보고 그냥 갈 사람인가, 그냥 심심해서 온 사람인가,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중개사분들은 부동산을 좀 아네, 좀 투자 좀 해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럼 뭐 안 좋은 매물 좋아해 안 살 것 같고 좀 괜찮고 뭐 숨겨놓은 추천 매물 같은 걸 해주면은 투자는 해본 것 같으니까 빨리 결정하겠네. 이 매물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근데 얘기했는데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매물도 주지 않을 거고, 이거 되게 안 나가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얘한테 그냥 이거나 속된 말로 이거나 뭐 이거 좀 처리하게끔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모든 부동산 중개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여러분들 없애기 위해서는 잘 알고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액 투자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소액 투자. 자, 이거는 이 과정을 건너뛰어도 되고 해봐도 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왜냐면 이론적 토대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실전하고는 또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투자를 해봤는데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 근데 돈이 없어서 뿐만이 아니라 돈이 있더라도 작은 금액의 투자를 먼저 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5억짜리 그 주택을 사나 5천만 원짜리 주택을 사나 그 부동산에서 알아보고 부동산과 얘기하고 현장 답사하고 등기하고 세금 내고 다 똑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작은 금액으로 투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제가 보시면 500만 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영투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갭 투자인데 매매 금액이 1억인데 전세도 1억이야. 뭐 이런 케이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액 투자 같은 거 1억 2천인데 매매가가 1억 2천인데 전세가 1억 1천이야. 1천만 원 투자했어. 근데 8개월 뒤에 전세 만기인데 그 다음에 1억 3천으로 올랐어. 전세 매매를 1억 2천에 샀는데 뭐 이런 케이스라든가. 그래서 이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시면은 꽤 여럿 있습니다. 예. 지금 제 고객들도 그런 걸 많이 사드렸고 지금도 그런 매물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전 경험이 최고의 자산인데 아직은 내가 좀 부동산 투자를 해보기가 좀 불안하다, 그리고 처음이다, 그런 분들은 아주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보셔서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없잖아요. 500만 원짜리 적금 누나 부동산 투자해보나, 부동산 투자해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또 여러분 실제로 수익률도 훨씬 많을 거라고 제가 거의 장담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저만의 생각인데, 차익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월세를 기반으로 한, 그죠?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것들 월세를 주로 받는 상품이고, 차익형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는 제도를 껴서 투자하는 형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상가 이렇게 월세를 받는 것은 수익형, 뭐 분양권, 아파트, 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차익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피스텔이라도 전세를 안고 투자했다 그러면 차익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뭐 은퇴를 내가 했다, 내지는 이걸 갖고 내가 당장 월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뭐 10년 뒤에 대박 나면 뭐 합니까? 당장 월세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은행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단 월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으로 투자했을 때가 잘 투자했을 때란 전제가 되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투자해갖고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투자 수익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젊은 분들은 차익형에 도전해 보신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지역부터 해보자.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써놨다시피 동네에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지역이라고 동네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지역을 많이 늘리는 거죠. 굉장히 많이 늘려서 최대한 많은 지역을 파악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지역을 선정하자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네를 많이 투자합니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좀 두려운 게 없고 뭔가 잘하는 것 같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할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강남이라든가 목동, 여의도, 과천 이렇게 동네에 거주하신 분들은 그 동네에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해요. 근데 좀 뭐 지방에 있다거나 조금 비리비리한 동네가 있으면 내가 그 동네 아무리 잘 알아도 투자해봤자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되지 않고 내가 뭐 어딜 거주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우리 동네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군데를 파악해서 굉장히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확신이 있을 만큼 뭐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내보자면 일단 관심 있는 어떤 분야, 그게 뭐 아파트가 될 수 있고 상가가 될 수 있고 분양권이 될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파트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서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답사를 통해서 좋은 중개사와 그다음 좋은 매물을 찾는 방법을 얻게 되고 어느 지역에 투자할 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소액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때는 중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수가 돼 있을 거고요. 고수가 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이 흐름을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 가격이 올랐다가 언제쯤 대략 떨어질 것 같고 그 중에서 어느 지역에 오를 것이다라는 게 그냥 뭐 설명하기 어렵지만 대충 감으로 와요. 대충 감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10번 투자를 하게 되면 7, 8번 정도 성공해요. 100%라는 건 없죠. 신이 아닌 이상. 근데 10번 중에 7번만 성공해도요. 10번 중에 3번 실패하고 7번 성공하면 3번 실패하고 3번 성공한 거 그냥 상계시키고 4번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계속 투자 수익률 70%만 돼도요. 계속 불어납니다. 그죠? 성공 확률이 70%만 돼도 그런 정도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은 좀 갈 길이 멋일지 모르겠지만 뭐 털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할 거고 뭐 이것저것 많이 그 외부 강의가 많아 갖고 촬영을 많이 못 했는데 앞으로 촬영 많이 진행할 거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